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효어 리딩 클래스, 이 시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했었던 시안들 함께 살펴보는 리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출했었던 내용들을 크게 6개의 이 그룹으로 변경을 다시 재편성을 해가지고 이 각 그룹에 맞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출했었던 이 프로젝트, 각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를 지켜라, 그리고 마음과 평화, 이 건강한 나너 우리 범죄 예방 프로젝트 안전한 킥보드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안전이라는 그룹의 2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이 그룹핑 되어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아마 각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각각의 제목에 맞춰서 내용들, 콘텐츠들 서로 함께 준비하는 그 과정이 아마 최종안을 만드는 데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특히 각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다른 이 비전공자들이 접하게 되는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들 흥미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볼 첫 번째 내용은요, 이 시각장애인이 느끼는 일상 속에서의 이 불편함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비장애인인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수는 점점 이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서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당시에는 9만여 명이었지만 이제는 25만 명까지 시각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시각장애인은 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소외계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한 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 여기 이 사회복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었던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그 불편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던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었던, 즉 안내견 입장을 거부했었던 엘마트의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국가의 정책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다른 유럽의 복지국가라든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바로 베리어 프리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즉,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이 베리어 프리존들이 있습니다만, 이 베리어 프리, 즉 장벽을 없애는 이러한 이 베리어 프리존을 편안하게, 즉 불편함이 없이 활용을 해야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들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한번 살펴보고,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재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주제를 잡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베리어 프리에 대한 설명을 이 프로젝트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또한 시각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서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불편한 것들, 그래서 손끝으로 세상을 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장벽들이 있는지, 그래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거나 혹시 내지는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이용을 할 때, 또 지하철을 이용을 할 때 이렇게 대표적인 걸로 사람들이 일반 이게 비장애인들은 잘 모르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하나의 단계마다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불편함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장벽들이 결국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게 되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음성 안내가 없을 경우에 주변인한테 물어본다라든가 또는 버스 기사님한테 문의를 한다라든가 또 벽면에 붙어 있는 이러한 표지판들이 그림으로 되어 있거나 또 설명 텍스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외에도 버스가 우리가 전혀 평상시에 비시각장애인들은 느끼지 못했었던 버스가 여러 대 오거나 아니면은 버스가 왔었을 경우에 이를 직접 구분해서 여러 대 버스 중에서 골라 타야 되는 이러한 것들 등등등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철에서는 화장실이라든가 지하철 충구 같은 경우에 음성 안내가 없을 경우 또 스크린 도어라든가 계단에 붙어 있는 점자 안내라든가 표지 안내, 바닥 표시 같은 경우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당연히 대중교통을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상시에 항상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장애인에게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그들의 어떠한 이 개인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해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즉 대중교통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 그리고 누구나 받아야 되는 이러한 국가의 공공 차원에서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기본권의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배려하거나 관련돼 있는 제도나 시스템들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 국가의 기본적인 도리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보면은 뭐 이 유럽 사회라든가 아니면은 이 북미에 있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중교통을 불편하지 않게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안내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안내견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이 됐고 그 과정에 있어서 선발하는 단계, 각종 사회화 훈련 단계, 기타 시각장애인한테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더 나아가서 은퇴견 내 관리 내용들까지 하고요. 안내견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알마트 사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관련돼 있는 탑승 거부라든가 각종 사회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이러한 배려 부족함들을 사건 사고로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관련되어 있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또 혹시 이제는 늘어나는 시각장애인들 또 그들의 안내견을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만났을 경우에 보행 중에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도 같이 주의사항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 시각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 등을 각종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모아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수집하고 그거를 추리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번거로운 작업인데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점자와 관련돼서는요, 이 점자의 날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점자, 이 점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잘 몰랐었던 이러한 내용들, 그 외에도 의약품이라든가 이 기타 이 뭐 음료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데에 어떻게 해서 점자가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역시 시각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장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그냥 일반 비장애인들은 잘 몰랐었던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여기에서는 조사를 하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점자 안내가 없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관련돼서 이렇게 다양한
이러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이 처리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점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자주 마시는 이러한 음료와 관련된 것도 역시 점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제품에 없을 경우에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음료나 과자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점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점자 블럭이라든가 각종 이 전자고지서라든가 또 키오스크의 사용 문제, 최근에는 키오스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키오스크에 음성 안내가 없을 경우에 굉장히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러한 각종 다양한 자료들을 블로그 형태로 아니면 자료 수집 형태로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 이 비시각 장애인들, 일반 이 비장애인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도,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하게 생각되지 않았었던 도로 각종 이 설비들도 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는 함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시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준비된 시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카드뉴스의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만큼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몰랐었던 내용들, 즉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배리어 프리존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활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 안내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점자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점자 블록을 포함한 다양한 이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포함한 이 시각장애인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같이 묶어서 카드뉴스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을 폭넓고 아주 심도 있게 자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담으려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실 카드뉴스를 어떻게 보면 한 5개 정도로 나눠서 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다 한 프로젝트의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가독성 내지는 이 열독률을 조금 유지하는데, 관심도를 계속 유지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는 이 5개의 내용을 모두 다 같이 모아서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5배의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온라인상에 함께 공유를 하거나 또 내지는 관련돼서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해서 주변의 핵심적인 내용들, 정확한 토픽을 가지고서 전달을 하겠다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5개로 이 주제를 나눠서 한 편 한 편 시간의 차이를 두고서는 공개를 하거나 공유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추천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 뉴스는 이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두 번째 카드 뉴스는 대중교통 불편에 대해서, 세 번째는 안내견, 네 번째는 점자의 탄생과 점자 관련되어 있는 의약품, 과자 등등등 음료에 대한 것들, 최근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 키오스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 시리즈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프로젝트 제목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 중에서 비행기 사고를 대처하는, 그래서 안전하게 비행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요, 이렇게 제작하는 기본적인 시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이 사진첩의 형태로, 책자의 형태로 제작을 해서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진행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자료 수집을 통해서 중요한 이런 카드 뉴스의 형태 또 내지는 안내 책자의 형태로 만들 거고, 이렇게 만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직접 오프라인 상으로 뭐 보여주거나 아니면 교재로 활용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의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 자체가 이러한 항공이나 아니면 어문 계열 쪽 학생이다 보니까, 이 참여자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해외여행과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비행기 안전, 즉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의 부품, 하나하나의 이 서비스가 모두가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 관심을 가져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적인 내용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전공 연관성,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본 수업과 또 프로젝트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현재 중요한 내용으로 담아서, 즉 이 비행기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교통사고 중에서 한번 발생했었을 경우에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이러한 비행기 사고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사고 대처 방안을 알리는 데에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바로 비행기를 탑승했었을 경우에 비행기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브로셔라든가 리플렛, 각종 책자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읽고 했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꼭 비행기 안에서가 아니라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도 관련돼서 항공기 여행 시에 뭐 주의할 사항으로 기내 수화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준이라든가 반입 금지 품목이라든가 그 외에도 이 비행 중에 필요한 각종 이 주의사항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비행기 탑승하자마자 안전벨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휴대전화를 사용 제한하는 것, 그 외에도 기내에 흡연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각종 조치들, 그 외에도 비상구 위치 확인처럼 비행기에 탑승했었을 때 또 지켜야 될 중요한 내용들, 더 나아가서 이륙 시, 착륙 시, 또 비행기 안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이 프로젝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당연히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이렇게 이 각종 블로그라든가 각종 사이트에서, 또 실제 비행기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이 브로셔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근거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작되는 이러한 책자는 실제로 이 오프라인 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비행기의 안전과 관련돼서 비행기 이용,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행기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오프라인 상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제공해주면서 설명해주면서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제가 봤었을 때는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라도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켜서 특정 대상,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비행기 탑승 방법을, 처음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는 아이들한테 비행기 탑승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용을 수정해서 제공을 한다라든가, 또 국내에서 비행기 탑승을 국내용 비행기를 처음 이용하게 되는 외국인이라든가, 또 이 비행기 탑승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라 이 노령 인구라든가 아니면 앞서서 얘기했었던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 내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대상들한테 타겟팅 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적합한 이러한 형태로 수정을 해서 제작하는 것도 이 수업하고는 별개로 나중에 아마 개인적으로 또 내지는 어떤 팀 단위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만한 이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비행기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비행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이웃한테 잘 알릴 수 있고, 이거를 온라인상으로 함께 공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의미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난 총 6차례 거쳐가지고 한번 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했었던 시안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쭉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러한 리뷰를 통해서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타산지석을 삼아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들, 또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업을 떠나가지고 이 수업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이후에 시리즈로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꼭 이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한번 응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진실된 또 그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당연히 나와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에 분명히 좋은 영향과 이 우리 주변을 좀 더 우리 주변의 안녕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이 6차례의 시안 여러분들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최종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준비했었던 이번 한 학기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함께 품평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